안녕하세요. 예비 감정평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관계법규 상권을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하게 된 이덕형이라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관계법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사 시험 자체가 호락호락한 시험은 아니죠. 굉장히 좀 많이 난이도가 높고 어렵고, 부동산 관련 자격증 중에서는 아마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생들, 수험생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제가 강의하게 될 관계법규 같은 경우는 자그만치 9개의 법률이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을 40문제에 다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얼만큼 해야 될지 사실은 상당히 좀 버거워하는 게 많습니다.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내용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관계법규 중에, 관계법규가 우리가 이제 상과 하로 갈라져 있거든요. 상으로 갈라져 있는데 제가 강의하는 부분은 상이에요. 상은 법률이 3개거든요. 이제 법 이름이 나올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건축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이 이렇게 3가지 법으로 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편제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왜냐 그러면 이 법이 법 전공했다고 모든 법을 다 할 수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법, 그리고 전공했던 법, 그리고 강의할 때 충분히 설명 가능한 법들을 이렇게 파트로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교재 편제는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중에 제가 맡은 파트는 이 상 파트인데, 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일 거예요. 이렇게 국토계획법이라고 줄일 거고요. 강의할 때 계속 이렇게 쓸 겁니다. 국토계획법. 건축법은 줄일 게 없습니다. 그냥 건축법이라고 사용하면 되니까 쓰면 될 거고, 얘도 좀 길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그래서 도시정비법이라고 법을 줄여서 강의를 하게 될 건데, 이 하는 더 많아요. 우리 관계법규가 9개다 보니까 제가 맡은 게 3개, 나머지 교수님이 이제 6개 법을 맡아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좀 더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 3개가 21문제를 차지하거든요. 21문제. 국토계획법에서 13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건축법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정비법에서 4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9개 법률 중에 3가지 법률이지만 제가 맡은 파트는 학원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호흡을 같이 하지 않으면 사실 21개의 문제를 100% 다 맞출 수는 없지만 호흡을 같이 하지 않으면 더 어렵다는 얘기죠. 같이 하면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6개, 17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법이 딱딱합니다. 딱딱할 수밖에 없는 게 관계법규가, 보통 관계법규라고 그러면 행정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정평가사 관계법규는 행정법도 있고 뭐 민법 관련 부분도 들어가고 많이, 그리고 지적 관련 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법이 굉장히 혼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여기 행정법 관련된 3가지를 집중적으로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게 돼서 좀 마음은 좀 편해요. 편한 대신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면 득점이 많이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더 열심히 강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상이 요 3개인데 이 3개를 제가 이제 40강, 이 상을 이제 제가 3개 법률을 가지고요 40강을 할 거예요. 강의를 보통 45분, 50분 정도에서 한 강으로 해서 40분 강의를 할 건데, 이 40강은 25강이 기본 강의거든요. 기본 강의를 하게 될 거고, 5강은 문제풀이 강의를 하게 돼요. 문제풀이 강의를 하게 되고, 10강은 그래요. 핵심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핵심이면서 교재라는 게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도하고 교재에서 편제된 중요도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묶어서 PF를 만들든지 교재를 편집하든지 PPT를 만들든지 해서 10강은 심화 학습이라고 하죠. 심화 강의. 제일 중요한 강의가 뭘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25강.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심화를 어떻게 할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교재를 가지고 교재 위주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야 뭐 이것저것 다 끌고 모아서 보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만 관계법규 관련 부분에서 행정법 관련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고 막 난해해요. 이것저것 다 끌고 오면 어떻게 될까? 더 난해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차치하고요. 딱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요 교재 25강, 5강 요 교재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서 가는 거니까 요 30강이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30강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여러분하고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 25강 하면서요, 3강 정도를, 즉, 이제 22강에 더하기 3강인데, 요 3강은 핵심 체크 있죠? 체크리스트, 체크 포인트에서 교재에 있는 배운 내용들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 OX죠, OX. OX를 한번, 법 3개니까 국토계획법 끝날 때 한 번 하고요. 건축법 할 때 끝나고 한 번 하고, 정비법 끝나면, 도시정비법 끝나면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3번을 하게 될 거예요. 다 합쳐가지고 이제 25강이 기본 강의가 아마 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부동산 관계 법규에 대해서 막 어떻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스케줄 어떻게 잡으세요. 플랜 어떻게 잡아서 짜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해요. 왜? 학생마다 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직방을 꾸준히 들으시면, 그리고 한 번 듣고 말면 안 되겠죠.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그리고 제가 목표하는 16개, 17개는 충분히 맞지 않을까, 획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25강을 하실 때는 교재입니다. 교재. 5강 하게 되면 교재와 PPT로 하게 돼, PDF? PPT로 하게 되고, 10강이 되면은 이제 뭐 PDF가 나가든지 교재가 자료가 나가든지 아니면 PDF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뭐 공법, 부동산 관계 법규, 제가 자꾸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공법하고 행정법을 제가 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습관처럼 공법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관계 법규는 여러 가지 법이 섞여 있지만 제가 하는 법, 감개하는 법은 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공법이고, 그리고 부동산 행정법인데, 미리 말씀을 이제, 이게 우리가 제가 강의해야 될 내용이고, 뭐, 여기 하나 더 붙는 게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하나 붙거든요. 그래서 요거 4개를 합쳐가지고 아마 25강이 될 거예요. 이 도시개발법은 우리 관계법규 1차에는 시험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2차에 보상과 관계법규에 가면은 도시개발이 나오거든요. 뭐 환지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 2강이나 3강 정도 편제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언급 정도,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고 어떤 법률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총 요 4개의 법률을 중점적으로 하는 법률은 3개의 법률이고요. 얘는 2차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우리 출판사와 저와 같이 논의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주자. 그게 어차피 1차 합격과 2차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들어보는 거하고 들어보지 않고 들어가는 거는 다르니까. 그래서 언급을 해서 4가지 법률을 25강에 맞춰서 기본 강의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저랑 같이 40관 정도 진행하다 보면 기본적인 틀은, 베이스는 다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시는데, 단 헤매지는 마세요. 이 교재, 제 수업, 그리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수업하면 충분히 1차는 무난히 합격을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같이 가는 걸로 우리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